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고금리와 자재값 상승으로 부동산 사업 계획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국이 PF 사업 가운데 정리할 대상을 구체화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경제원에서도 이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제 미리 예측을 해봤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네,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을 해도 집이 잘 안 팔리고 짓고 있는 부동산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나 금융사들이 뭘 해도 잘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인데 이 정부가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제 돈이 흐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금융위원회와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금융당국이 오늘 이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부동산 PF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 은행과 보험사를 앞세워서 전면 지원에 나서겠다는 대책인데요.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유동성을 지원해서 확실하게 살려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예. 시중 5대 은행하고 5개 대형 보험사가 최대 5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이른바 공동대출을 조성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요. 네.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사업성을 갖춘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이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이제 분류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은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어떤 면책 범위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또 제공을 합니다. 네네. 금융사들은 이제 최초 1조 원 일단 조성을 하고 향후 상황을 봐서 최대 5조 원까지 일단은 지원할 계획이고요. 네, 예상대로 이제 은행하고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로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이라던가 경매나 공매에 나온 사업장들의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워크아웃 등 이제 건설사 이슈라던가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정상 PF 사업장이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추가로 보증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량한 PF 사업장에는 이제 네. 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기로 한 건데, 맞습니다. 이 부실 사업장 정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PF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자만 계속 내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런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이 때문에 부실이 계속해서 이제 부실을 걷어내야 되는데 계속 커지는 어떤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제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이제 구조조정 이제 속도를 이제 높일 계획인데요. 이제 금융당국이 원래 기존에는 이제 3단계로 사업성 평가를 이제 분류를 했었어요. 양호, 보통, 악화, 우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를 약간 4단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4단계로 세분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의와 부실, 우려 같은 경우가 사업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면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하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유의 등급 사업장은 이제 재구조화 아니면 이제 자율 매각 을 추진을 하고 이제 사실상 이제 부실 우려니까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제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손실 처리라던가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PF 사업장 평가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약 한 230조 원 가량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부실 유의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한 5에서 10% 수준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묻지마 연장, 부동산 PF 버티기 이것도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사업장이 만기를 4회 이상 연장을 했거나 연체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경공매에서 3회 이상 유찰되면 이게 부실 사업장이 됩니다. 네. 이 부실 사업장 매입 자금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부실 PF 사업장의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이제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PF 정리 역할을 하는데요. 한 1조 원대로 이제 PF 펀드가 조성이 돼요. 예. 여기에 이제 부실 사업장을 좀 싸게 넘기게 되면 나중에 또 향후 되살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단 이 PF 사업장에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이 회사들이 이제 가격 협상
부담을 좀 낮추는 것이죠. 네. 이를 통해서 또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어떤 부실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한 각각 2천억 원씩 총 4천억 원을 추가로 또 인수할 계획이고요. 네. 이 같은 것은 이제 제2금융권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어떤 이런 부실 정리로 PF 리스크를 좀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 일부 정리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도 처리되는 건데 불만이 그렇죠. 좀 나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PF가 직접적으로 진행되기 전인 이제 PF 브릿지론, 토지 담보 대출 등 이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 이 약간 손실이 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제2금융권 부동산 PF 예상 손실이 최대 13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신용평가사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 제2금융권은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손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실 사업장으로 평가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제값을 못 받게 되면 이를 또 손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증권가 캐피탈은 어느 정도 이익에서 지금 좀 여력이 충당할 수 있는 그 손실을 반영할 수 있는 좀 여력이 되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5천억 원 가량의 총 손실을 냈는데 예. 그 자본금이 없으니까 돈을 더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이제 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 어느 정도는 손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가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더라도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높은 자본 비율과 충당금을 고려하면 금융사나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사 같은 경우도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에는 이 브릿지론 토지 담보 대출이 부실화됐을 경우에 손실은 금융사나 시행사가 부담하니까 건설사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금융당국은 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PF 대책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 전 세계 중국 전기차 관세 올리면 우리나라 이득 볼 것. 이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한창인데요. 이번엔 중국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견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에서 중국 전기차의 관세 장벽을 치려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내수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특징인 인해 전술, 저가 공세를 기반으로 세계를 장악해 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중국 전기차의 어떤 침공을 막으려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인 관세를 미국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의 전략 부문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관세 부과 방침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중국 상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이 전략적 상품에 대해서 어떤 타겟을 하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를 미국 제조업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네. 당연히 유럽에서도 발을 맞추겠죠. 맞습니다. EU도 지금 나토로 해서 동맹국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 자동차 3사, 르노 등도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유럽도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예. 그 때문에 중국의 침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매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이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중국의 이제 중국 전기차가 이제 영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이게 판단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이런 중국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면 EU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관세를 어떻게 정할지 얼마나 할지는 올해 여름경에 좀 결정할 예정인데요. 지금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유럽에서 15%까지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자동차 업계와 회원국을 중심으로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들은 중국 전기차를 좀 원하고 있나 보네요. 네, 가격이 일단 싸니까요. 네. 네.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까지 이렇게 중국 전기차 견제에 같이 나서면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제 만약에
모든 국가가 합심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물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득이라는 결과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EU, 일본, 한국과 이제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세를 만약에 20%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네네.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이제 수출 감소량을 한번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제 관세를 20% 높이면 일본과 우리나라, 미국에서 60% 넘게 감소하고요. 네. EU에서는 53%, 세계 나머지 국가에서는 60% 이제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중국 차예요. 네. 네네. 그리고 중국의 수출 감소는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출이 이제 13.6%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는 10%, EU는 7.8%, 일본은 4.6%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수출이 늘면 뭐 당연히 자동차 생산도 늘어날 거고요. 맞습니다. 수출 증가 덕분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7.5% 늘고 미국, 일본, 유럽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도 증가하고 동시에 이들 국가의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은 또 같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네, 네. 이 완성차 말고 그 중국산 부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이제 방금 전까지는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20%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20%, 그러니까 부품이라고 하면 배터리가 포함이 되는데요. 예. 20% 올리는 시나리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24% 감소하는데 반면에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이 크게 느는데 증가율은 일본 23%, 우리나라는 한 37.9%, 미국이 22.1%, EU가 한 43.8%로 집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국산 부품 관세가 다른 국가의 어떤 전기차 하이브리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국가마다 다른데요. 일본과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이 한 2.7%, 1.9% 증가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1% 감소하고 EU는 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보면 중국산 전기차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강화될 것이다. 만약에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중국의 전기차 부품 수출이 줄어들면서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 가격이 오히려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수출 가격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니까 수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네. 반면에 이제 다른 국가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또 높아지는데 이는 이제 부품 수입 비용이 관세를 때리니까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이제 중국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